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고해드렸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첫 소식은 국민의힘 그 후보 토론 소식 아니에요? 후보 토론이면서요.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그런 소식인데요. 네. 윤 전 총장 관련 기사가 오전을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윤 전 총장이 이르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 이건 윤 전 총장하고 가까운 야권 관계자가 전한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 기사 외에도 오늘 기사가 무척 많이 쏟아졌는데 예. 묘하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많이 만난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9일에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고요. 네. 지난주 초에는 국민의힘 그 윤희숙 의원하고 오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 22일에는 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도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통화에서 제3지대는 아니다. 신당 창당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야, 지금 큰 방향이 결정됐나 봐요. 방향이 결정이 됐고 예. 조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좀 전해졌는데요. 네. 장제원 의원에게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전화를 걸어서 예. 결심이 섰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뭐 지금 7월까지 안 가고 그 전에라도 혹시 굉장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윤 전 총장이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화 통화를 하고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의당 입당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윤 전 총장이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살펴보면 예.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윤희숙, 유상범 등등이잖아요. 예. 일정한 공통된 경향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범친박계였고 네. 그러면서도 충청권 중진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바른정당에 잠깐 갔다가 조기에 복당한 정도의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넓은 폭을 가지고 만나는 것으로 봤을 때 예. 뭐 특정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파벌과 교류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전반과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경쟁적으로 윤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닐까요? 초선부터 중진까지 예.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경쟁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윤 전 총장이 여기저기 접촉하면서 예. 당 내에 어떤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 아니냐 이러는데 본인은 뭐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전언인데요. 예. 이게 지금 윤 전 총장이 직접 뭐 워딩을 했다거나 따옴표 발언 인용한 건 없고요. 없어요? 대부분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의 전언이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네. 윤 전 총장 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그 네. 측이 누구예요? 측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측 그 예.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일단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어제 오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은요. 예.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접점을 넓히는 것 자체가 일단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상당히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국민의힘 입당 쪽에 조금 더 예.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 느낌이 와요. 간접적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신당하고는 거리를 확실하게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윤 전 총장 측에서 혹은 그 측근 쪽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얘기는 확정된 건 없다. 입당이 뭐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예. 무소속 카드는 아직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요? 네. 어쨌든 신당도 아니고 입당도 아닌 무소속 카드. 뭐 이 정도까지도 이제 선을 그을 건지 이걸 예.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당적 없이 대선에 참여하는 게 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카드가 있긴 있는데 네. 좀 희박하다고 민평론가가 그러니까 무소속이 힘들긴 한데 신당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새로 조직을 꾸려가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네. 무소속이면 이제 혼자 좀 홀가분하니까 예. 밀어주는 만약에 국민의힘한테 지지 요청을 하더라도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쉽게 밀어줄 수 있는 신당인 경우보다는 예. 네,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죠. 아이고 벌써 이 얘기 한 지가 우리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아우 좀 빨리 속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네. 기다려 주십시오. 맨날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문제예요. 어제 재판이 열렸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어이구.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예.
장모 최모 씨가 2013년부터 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동업자 3명하고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을 했는데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최모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공모를 해서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을 했고 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그래요. 원래 이 사건이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묘하게도 동업자 3명만 처벌이 됐고 당시 공동이사장이었던 최모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재수사가 됐냐면 예. 지난해 초에 최강우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을 해서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 그렇군요. 또 이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했거든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 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예.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 그 입당이 관측되는 윤 전 총장이에요. 네. 여기서 터진 장모 사건 이제 기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정치 쟁점화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분명하게. 네. 이것도 이제 전원으로 전달이 됐는데요. 정진석 의원이 윤 전 총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하고요. 예.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흠. 또 어찌됐든 이 장모 최모 씨의 재판 결과도 중요한데 예. 더 중요한 것은 동업자 3명은 처벌을 받았는데 왜 장모만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음흠. 이 과정에서 혹시 봐주기라든가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7월 2일에 열리는데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윤 전 총장 장모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어우, 있거든요. 뭐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얼핏 보면 좀 흥미로운 게 조국 전 장관 케이스하고 예. 살짝 같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떤 있거든요. 케이스입니까? 예를 들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해서 이제 부정 수급을 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장모 측의 주장은 대여를 해준 거다 그냥 자금을. 네. 근데 이 대여 주장은 조 전 장관의 그 코링크 피 펀드 아. 설립에 관해서 네.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 예. 이런 주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조 전 장관 일가도 그 입시 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윤 전 총장 장모 같은 경우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예, 뭐 이 죄질이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명확하게 비교가 되겠지만 이 예. 키워드만 봤을 때는 예. 좀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일단 나오는 단어가 비슷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예, 닮은 네. 꼴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은 잘 됐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그 다음 소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관련 네. 뉴스 준비하셨죠? 네, 정치권이 계속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수사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까지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이 뉴스는 조국 회고록 독후감 대선 중간고사 과제가 되고 있다 본가. 입니다. 참네, 참. 이따 본가는 뭔가 예. 이게 예전에 그 조국 전 장관 딸이 뭐 예. 휴학 관련해서 어떤 아프다라는 증명서를 내라라고 하는 인사청문회 때 요청이 예. 있으니까 페북에 있었던 그것을 게시물을 캡처해서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 의원들이 이게 뭐냐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김도읍 의원이라든지 예. 이쪽에서 좀 흥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주요 내용 소개해 주세요. 네, 376쪽 총 8장 분량의 책인데요. 저는 이제 문제의식이 압축된 문장 2가지를 골라왔습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요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됐다. 네. 이 2가지가 이제 중심 문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심 문장. 예, 특히 검찰 쪽에 대한 공세, 반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을 해서 고강도 표적 수사를 통해 압박했다. 예. 그리고 검찰 쿠데타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고요. 어허. 근데 이제 혐의에 대한 해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상세한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 그래요? 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검찰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 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렇죠. 언론 보도 중에서도 사실 2019년 9월 10월에 있었던 보도 상당수의
그 혐의들이 재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예. 검찰 수사도 이게 유죄라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비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 아니다라고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네. 나는 상세한 내용을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재판에 이제 조국 정경심 부부 간의 소득세 관련해서 메시지가 오간 이런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몰랐다라고만 할 수 있는가 이런 예. 의문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민 씨의 7대 위조 스펙 중에서는 2가지만 반박이 되고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직접 위조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던 그런 문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동생이 형 때문에 과다하게 혹독한 고초를 겪는다는 생각. 이게 네. 좀 짤막하게 넘어갔습니다. 짤막하게. 자, 그런데 벌써부터 반박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언론과 그 인터뷰해가지고 반박 입장 내놨나요? 네, 몇 가지로 좀 추릴 수 있겠는데 법정에서는 증언 거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입시 서류들을 매번 위조하나 교사 채용하고 뒷돈 받나 미공개 정보로 차명 주식 사나 이렇게 혐의를 좀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검찰 쿠데타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국 사태 때가 정권이 가장 강할 때였다. 그리고 추미애 같은 사람 한 명이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검찰이 무슨 쿠데타를 한단 말인가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회고록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윤 전 총장이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달라. 예. 이런 청탁을 하길래 자기가 거절했다라고 예. 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어디 보내달라거나 승진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거는 윤 전 총장이 답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죠. 윤 전 총장은 가만히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청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일단은 윤 총장을 대신해서 한동훈 그 연구위원이 먼저 나서고 네.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되면 나타나서 윤 총장 반박하지 않을까요? 윤 전 총장은 지금 본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메시지를 언론에 슬쩍슬쩍 흘리는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맨날 기다려달라 그러십니까? 자, 조국의 시간이 이제 출판이 되고 제가 오늘 책방에 가는데 뭐 벌써 다 팔렸는지 물건이 모자란지 없더라고요. 사실상 한 여기 6만 변두리 부는 책방은 나간 게 없어요. 아닌가 이런 예, 그래가지고 얘기가 못 나오더라고요. 샀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해요. 이 대선 주자들이 좀 갈렸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옹호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금융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독후감 숙제를 자신의 관심사인 레포트 숙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 예, 좀 여러 가지 난감한 처지도 좀 읽힙니다. 이게 본선에서의 영향력과 당심의 영향력이 또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지사가 더욱더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애가 탈 수밖에 없겠다. 그렇군요. 본인의 승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지파, 청산파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한가족 7, 80회 압수수색 공정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옹호를 했고요. 조홍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이 부는데 우리는 조국의 시간 수렁에 빠졌다.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다. 송영길 네.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나한테도 또 문자가 오기 시작한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문자 폭탄 얘기를 하는 자기도 것이죠. 괴롭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조 전 장관은 민주당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내일 송영길 대표가 이 경청 버스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 청년층의 의견을 듣고 예. 그런 것들을 보고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남은 거는 사과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뭐 불공정 선이냐 아니면 불법까지 갈 것이냐 예. 아니면 민주당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참 지켜봐야 될 것 어려운 같습니다. 시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요. 이 문제가 논란이 좀 종식이 될 것인가? 예.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핑 중에 제가 특이하게 느끼는 점이 좀 있어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더민초에서도 뭐 대통령하고 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예. 뭐 그런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기다려보는 것 같아요. 예, 주로 조국 사태 문제 제기는 초선 의원들이 했는데 네. 어째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영선의 그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도 영선이 네. 목소리가 커지네요. 좋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민동기 평론가.
정부가 오늘부터 접종자에게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뉴스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예. 백신을 맞읍시다. 이렇게 맞읍시다. 네. 아주 간결한 메시지예요. 네. 자, 1단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어떤 네. 겁니까? 대상자가 374만 6천 명인데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1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가 대상이거든요. 예. 백신 맞은 뒤에 14일이 지난 분들이 최소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까지 1차 또는 2차 접종을 하고 2주 정도 이 면역 형성 기간을 거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직계 가족은 8명만 모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제한된 이런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가족 중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1회 이상 접종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접종 완료자들만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인센티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의 면회객 입소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 접종자에게 휴양림이라든가 공연장 입장료 할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지금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네. 우선 이용권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야, 짭짤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또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아이고,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있고.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6월 중으로 템플스테이 이용 한일이라든가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또 연다고 하니까요. 네. 역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좋은 시기가 오고 있고 네. 또 백신 접종 맞고 혜택도 누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 얀센 접종 사전 예약 이것도 오늘 시작됐다죠?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난리였습니다. 한 5만 명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네.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오전 6시에 예. 대기 없이 깔끔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아주 성공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워낙 많은 분들이 이 예약을 하는 바람에 예. 오후 3시 30분경에 1차 마감이 됐고요. 예. 4시 30분부터 추가 예약 접수를 받는데 이게 지금 1차 마감이 80만 명분이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 이게 10만 명분에 대해서 추가 예약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얀센 백신은 한 병당 5명이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37명이 예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5명이 접종을 받으니까 40명분의 이제 백신이 배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유분을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한 10만 명분 정도는 일단 여유분을 남겨두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이게 4시 30분부터 추가 예약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쯤 벌써 예약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에 대한 참여 열기 이게 확산이 되면 불신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이 있어요. 대구시가 정부와 별개로 백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이거 어떻게 된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오늘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구시의 백신 구매를 제한한 주체는 외국의 무역회사인데 네. 화이자나 바이온테크 측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화이자 쪽에서도 한국 정부에만 직접 백신을 판매한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화이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도 승인한 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실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쪽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는 본인들은 정부와 협상하고 거래를 한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알겠습니다. 연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김 평론가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